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간병인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불편한데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수많은 노인들이 매일 침묵 속에서 던지는 고민의 목소리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선택지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자녀와 동거하며 눈치를 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해 저축을 탕진하거나 요양원에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한 후 맞이해야 하는 현실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의 외로움 없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67세 김문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 문자 씨는 화분에 물을 주며 한숨을 내쉽니다. 백발과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이 왜소한 여성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40년 가까이 작은 재봉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의 옷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던 그녀는 이제 관절염으로 이내 바늘을 들기 힘든 날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채우는 적막한 공간에서 그녀는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평생 쏟아부은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던 노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오늘도 혼자 밥을 먹는구나. 문자 씨는 작은 식탁에 앉아 덩그러니 놓인 그릇을 바라봅니다. TV를 켜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으려는 듯이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생각합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큰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요. 문자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딸의 제안은 몇 주 전부터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혼자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관절염은 악화되고 집안일은 부담이 되며 그 무엇보다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글쎄, 너희 가족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통화를 마친 문자 씨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모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문자 씨는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며 겪었던 외로움과 점점 힘들어지는 일상 관리가 그녀를 지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딸네 집으로 이사한 첫날, 그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 아이들 학원 시간이에요. 저 먼저 나갈게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데워 드세요. 딸은 항상 바빴고 사위는 그녀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리듬은 문자 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의 아침을 준비하려 했지만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쉬세요. 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문자 씨는 자신이 그 집에서 손님이 아닌 불청객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부엌에서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바뀌는 것 같아. 당신이 장모님 모시자고 한 거잖아. 나도 불편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 순간 문자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키운 딸의 집에서 그녀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딸에게는 잠시 내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올게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 그곳이 비록 적막하더라도 최소한 그곳에서는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문자 씨는 두 번째 선택지를 고민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큰아들이 권유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에 3번이라도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비용 일부를 도울게요. 간병인은 주 3회 매번 4시간씩 방문했습니다. 이정숙 씨라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청소와 식사 준비, 그리고 장보기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집, 따뜻한 식사.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째, 비용이었습니다. 문자 씨의 연금은 많지 않았고 아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비용은 그녀의 생활을 압박했습니다.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친절했지만 그녀는 결국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교류나 정서적 연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숙 씨, 조금만 더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문자 씨가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문자 할머니 다음 댁에 가야 해서 시간이 다 됐네요. 문자 씨는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깨끗한 집과 준비된 식사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간병인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였죠. 문자 씨는 지인의 소개로 요양원 한 달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깨끗한 시설, 정기적인 건강 체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언뜻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문자 씨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체조. 그녀가 50년 넘게 지켜온 자신만의 생활 리듬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김 할머니, 지금은 낮잠 시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해요. 김 할머니, 그 시간에는 방문객을 만날 수 없어요. 면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구나 요양원에는 그녀보다 훨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문자 씨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들에게서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끝나기도 전에 문자 씨는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3가지 전통적인 선택지를 모두 시도해본 그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딸과 살기에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간병인은 비용 부담과 진정한 교류가 없으며 요양원은 자유와 존엄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문자 씨는 창가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아파트 건너편 젊은 부부에게 머물렀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남자는 출장 가방을 들고 급하게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문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문자 씨는 창가에서 그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날에는 특히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울며 보채는 소리가 문자 씨의 아파트까지 들려왔습니다. 문자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히 차려입고 작은 선물 하나를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기 전 문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제안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여성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이를 안고 있어 분주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김문자라고 합니다. 어제 우연히 창문으로 보게 되었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 해서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말요? 들어오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이 녀석은 우리 민준이고요. 문자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3명이나 키웠어요. 아이들을 잘 볼 수 있어요. 혹시 바쁘실 때 민준이를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은 출장이 잦고 저는 재택근무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정말 힘들어요. 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야. 나도 필요한 게 있어. 바로 누군가와의 연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외롭고 장복이나 집안일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민준이를 봐드리고 혹시 장을 보실 때 저희 것도 함께 봐주시면 어떨까요? 수진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서로 도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문자 씨와 수진 씨 가족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수진 씨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는 오전 시간에 문자 씨가 민준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수진 씨는 장보기를 도와주고 가끔 문자 씨의 아파트에 전구를 갈아주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내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첫날 문자 씨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를 돌본 지 오래되었지만 민준이는 금세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거예요. 민준이가 그림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자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적막했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수진 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문자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문자 씨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문자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문자 씨는 수진의 말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긴요.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해요.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웃음소리가 있는 집에 오니 저도 살맛이 나네요. 식사 후 수진 씨의 남편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문자 어머님, 저희 부부가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혹시 민준이를 하루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 씨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와 하루를 보내는 것은 그녀에게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고 문자 씨는 민준이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다음에는 비행기 접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헤어질 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 부부는 감사의 마음으로 문자 씨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저녁 문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더 이상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낸 온기가 그곳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자 씨와 수진 가족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났고 주말에는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문자 씨는 자신의 오랜 재봉 기술을 살려 민준이의 찢어진 옷을 수선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수진 씨에게 요리 비법을 전수해 주기도 했습니다. 문자 어머님, 어머님이 알려주신 김치찌개 레시피로 만들었더니 정말 맛있어요. 남편이 최고라고 하네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문자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 소영이가 임신 8개월인데 곧 출산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해외에 계셔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혹시 어머님께서 조언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었고, 특히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하니까. 다음 주 수진 씨의 친구 소영 씨가 문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으로 시작했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소영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문자 어머님, 혹시 제가 출산한 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자 씨는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고려했습니다. 이미 민준이를 돌보는 일이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게. 대신 너무 무리하진 않을 거야. 소영 씨는 기뻐하며 제안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가르쳐요. 어머님 댁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는 걸 봤는데 혹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피아노를 가르쳐 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피아노, 음악을 좋아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피아노를 사주었지만 정작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문자 씨의 가족은 조금씩 확장되어 갔습니다. 민준이와 수진 가족, 그리고 이제 소영 씨까지.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다양한 관계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민준이는 내가 가르쳐준 종이학을 20개나 접었고, 소영이는 슈팽의 녹턴을 연주해 주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대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 문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아파트에는 더 이상 시계 소리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민준이가 찾아와 할머니와 함께 놀이 시간을 보냈고, 금요일에는 수진 씨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소영 씨가 출산한 아기 지우를 돌보며 산모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소영 씨는 주말에 와서 문자 씨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선택지가 꼭 이 3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요. 문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수진 씨 가족을 만났고, 그 관계가 어떻게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큰 네트워크로 성장했는지.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혜,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들의 활기와 도움, 그리고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는 용기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노후란 더 이상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와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노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문자 씨는 수진 씨 가족, 소영 씨 가족,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많은 이웃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앞서 뛰어가며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자 씨는 문득 1년 반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외롭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워할까요? 그날 밤 문자 씨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 내가 선택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를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찾아볼 것인가요? 노후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창조해 나가는 삶의 또 다른 장입니다. 김문자 씨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노년기에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 삶의 또 다른 아름다운 계절일 수 있습니다. 그 계절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영감과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